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금리닷컴TV 임동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2주택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 대출, 두 번째 전세 퇴거자금 대출, 세 번째 주택구입자금 대출, 그리고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우선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주택자는 물건당 1년에 1억까지 LTV,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요.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40%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나오더라도 소액이거나 아예 한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. 다만 이 DSR 규제 적용은 정권 교체 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출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DSR 40%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. 이어서 2주택자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상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. 첫 번째,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, 두 번째, 규제지역 내 1주택, 비규제지역 내 1주택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경우, 세 번째, 비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물건당 1억까지 LTV,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하시고요.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일으키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 후 매도 계약서 및 계약금, 입금 내역에 대해서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어서 규제지역 내 1주택, 비규제지역 내 1주택 이렇게 합해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.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LTV 60% 내에서 기타 주택 처분 약정 없이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LTV 60% 내에서 기타 주택 처분 약정 없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2주택자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여러가지 상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주택자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상황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구입자금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이든 비규제지역 내 2주택자이든 무조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조건으로만 무주택자에 준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처분 약정 조건이 들어간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 전에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무조건 처분 약정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. 이와는 다르게 비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처분 약정 없이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내 주택 2건까지 추가적으로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. 규제지역 내 1주택, 비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주택에 대해 추가 한 건까지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현재 비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2개 중 하나를 처분하지 않는다면 추가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불가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한도가 안 나오는데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P2P나 대부업 담보대출, 두 번째, 이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, 세 번째,
이금융권의 주택 보유자 신용대출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. 각각의 상품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. P2P 담보대출의 상품 특징은 첫 번째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. 한마디로 이 자금을 받아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든 생활자금으로 쓰든 사업자금으로 쓰든 남한테 빌려주든 어떻게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. 두 번째,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플랫폼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플랫폼 수수료는 약 1.5에서 3.5%가 발생하고 이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 후에 대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. 세 번째, 만기가 1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단기성 자금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.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, 그 두 번째는 이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인데요. 상품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최대 한도는 LTV 95%까지로 일반 가계자금 목적의 주담대 LTV보다 훨씬 한도가 높고요. 대출 금리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약 4.5에서 9.5% 사이로 나오고 있지만 요즘 금리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는 금리가 좀 더 높아져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환 방식은 대부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상품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택 보유자 신용대출 상품이 있는데요.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라고 상품 설명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출 진행을 해보면 보통 5천에서 1억 사이로 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출 금리는 약 4.9에서 19.9% 사이이고요. 어디까지나 신용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등기에 근저당 설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. 지금까지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.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 중에는 1670-8832로 연락을 주시고요.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